안녕하세요. 시험영어 고득점을 위한 어휘심화학습 네 번째 순서로 컷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깊이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명사 컷을 원인으로만 해석하시나요? 그런 분들께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작해 볼까요? 먼저 동사 컷을 공부해 볼 텐데요. 동사 컷가 무엇을 야기하다라는 뜻인 건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여기에 이제부터는 동사 컷가 이끄는 문장 구조를 완벽하게 파악해 두시면 앞으로 보게 될 모든 영어 시험에 더 잘 적응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동사 컷가 이끄는 문장 구조를 확인해 보죠. 컷을 somebody, 투부정사 구. 투부정사 구는 목적 보어로 쓰인 거죠. 그래서 해석은 somebody가 투부정사하는 것을 야기하다 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주어진 글을 분석하기에 앞서서 미리 말씀드리면 이 글은요, 사실 딱 하나의 문장이에요. 엄청나게 긴 문장이죠. 제가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요. 연습을 할 때는 어렵게 해야 시험에서는 좀 더 적응하기 편하니까요. 그리고 일부러 이 문장 구조를 완벽하게 해석하지 않을 거예요. 철저하게 구조만 볼 테니까 너무 부담스럽게 느끼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오른편의 표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문장 구조 분석의 1단계, 본동사를 찾는다 라고 했죠. 호흡이 긴 복잡한 문장의 경우에 주어가 단어 하나만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죠. 주어 덩어리가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가 주어인지 사실 눈에 잘 안 들어오죠. 그렇기 때문에 본동사를 먼저 찾으시는 거예요. 본동사를 찾고 나면 문장의 맨 앞에 있는 단어부터 본동사 직전까지 단어가 다 주어 덩어리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본동사가 만약에 컷이다 그랬을 때는 우리는 컷가 이끄는 문장 구조를 알고 있죠.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온다라고요. 그러니까 미리 예측을 하면서 문장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본동사 찾는 게 중요하고요. 주어 다음에 커마가 있으면 두 번째 커마 다음이 동사다라는 말을 이해하기 전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만약에 나는 바나나를 좋아해 라는 말을 영어로 쓰고 싶다 라고 할 때 I, 커마 찍고 like bananas 이렇게 쓰지 않죠? 다시 말해서 주어, 동사 사이에 원래 쉼표가 없잖아요. 주어 다음에 커마가 나오면 자, 지금부터 주어를 부연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라는 신호로 파악하시면 돼요. 그 부연 설명이 어디까지 나오냐면 두 번째 커마까지예요. 커마로 한번 열었으면 커마로 닫아주는 거죠. 그래서 더하기 빼기 0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어 다음에 커마가 있으면 두 번째 커마 다음이 동사다라고 찾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커마 사이에는 본동사가 아닌 앞에 나온 명사를 부연 설명하는 표현들이 나온다라고 했죠. 주어뿐만이 아니라 목적어도 뒤에 커마가 나오면 이제부터 목적어의 부연 설명이 나옵니다 라는 신호예요. 그 다음 커마까지가 이 목적어를 설명하는 부연 설명이 될 거다라고 분석을 하시면 되겠어요. 커마 사이에 들어가는 건 그럼 대체 뭐냐? 본동사는 절대로 아니잖아요. 형용사절이나 부사절이나 전치사구, 분사구, 동격명사 등 철저하게 수식하는 표현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복잡한 이 문장을 보고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파란색 하이라이트를 보세요. The sudden change in regulations. 여기까지 나오고 커마가 딱 찍혔네요. 동사를 어떻게 찾죠? 두 번째 커마로 눈을 점핑해야죠. 여기서부터 쭉 훑어보다가 여기에 두 번째 커마 나왔구나 이렇게요. cust라고 하는 동사가 나왔네요. 그럼 cust 나왔으니까 뒤에는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사 목적보호가 나올 거야 라고 예측하고 볼 수 있죠. 보니까 many small business가 나왔어요. 목적어겠죠? 그런데 이 목적어 뒤에도 커마가 나왔어요. 그럼 자, 이제부터 앞에 있는 목적어 small business를 수식하는 표현이 나와요 라는 신호라고 했죠. 어디까지 나온다고요? 그 다음 커마가 나올 때까지죠. 여기까지. 다시 말해서 세 번째 커마와 네 번째 커마 사이에는 many small business를 수식하는 표현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 네 번째 커마 다음에 비로소 목적보어 to make difficult decisions가 나오게 되네요. 그래서 주어 다음에 나오는 커마 사이에 갇혀있는 표현은 형용사절이겠고요. 목적어 다음에 나오는 커마 사이에 갇혀있는 표현은 현재분사 구가 되겠네요. 전체 문장의 뼈대는 다음과 같습니다. The sudden change in regulations caused many small businesses to make difficult decisions. 이렇게 되죠. 사실 엄청 간단하네요. 규제의 갑작스러운 변경은 많은 작은 기업들이 어려운 의사결정을 하도록 했다. 이런 내용이네요. 그리고 수능에서는 이 투부정사 to make 자리에 making, 동명사가 나오고요. 밑줄이 쫙 그어지겠죠? 이렇게 나왔을 때 여러분들은 문제를 어떻게 푸셔야 될까요? 앞에 본동사 cause가 있었으니까 cause의 목적보어는 투부정사인데 동명사가 나왔으니까 이게 틀렸구나 하고 답으로 고르시면 되겠죠? 자, 이제 두 번째 예문으로 한번 더 연습을 해보도록 하죠. 먼저 문장을 보기에 앞서서 문장구조 분석의 1단계, 본동사를 찾는다. 그 다음에 앞의 내용과 조금 다른 게 나오죠? 문장의 두 번째 커마 다음에 본동사가 없는 경우 네 번째 커마 뒤에 나온다. 이건 조금 이따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커마 사이에는 본동사가 아닌 앞에 나온 명사를 부연 설명하는 표현들이 나온다. 이거는 좀 전에 했던 내용과 동일하죠? 커마 사이에 들어가는 것들은 철저하게 수식하는 표현들이니까 형용사절이나 부사절, 전치사구, 분사구, 동격명사 등이에요. 그럼 이제 확인해 보죠. 문장 맨 앞부터 보니까 The prolonged exposure to fine particulate matter 이랬네요. 커마 지켰죠? 그럼 본동사 찾으려면 두 번째 커마 다음으로 눈을 돌리라 했는데 두 번째 커마 다음을 보니까 동사가 아니라 although 접속사가 떠버렸어요. 그러면 본동사를 어디서 찾지? 당황하지 마시고요. 쭉 문장을 읽다가 세 번째 커마가 나왔죠? 이 세 번째 커마 다음에 있는 has는 절대로 본동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which 다음에 커마가 찍히고 그 다음에 although 접속사가 나왔잖아요. 그 얘기는 which 절에 이 부사절이 다음 커마까지 나온다는 신호죠. 그래서 although 절이 여기서 시작돼서 어디까지 이어진다? 2번 쉼표에서 시작돼서 3번 쉼표까지 이어진다. 그러면 이 although 절을 한번 없다 생각하고 봐볼까요? which 다음에 뭐가 나오죠? has가 나오죠. 그래서 이 has는 철저하게 동사 다시예요. which 절의 동사, 종속절이 동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has를 본동사로 생각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죠. 본동사는 네 번째 커마 다음에 나오는 caused가 맞습니다. 자,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1번 뒤를 보니까 which 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주어를 설명하는 형용사절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구나. 그런데 이 형용사절 안에 또 뭐가 들어가 있어요? although 접속사절이 끼어 들어갔죠. 그리고 이 형용사절은 1번에서 시작돼서 4번에서 끝나네요. 그리고 나서 본동사 caused가 나오고 cause 동사 뒤에는 somebody 목적어가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투부정사 목적보어가 나올 차례죠. 그래서 투부정사 목적보어는 이렇게 to develop 이하가 되겠고요. 그러면 목적어 뒤를 다시 한번 볼까요? Many residents 뒤에는 living in densely populated urban areas 이렇게 큰 덩어리의 현재 분사 구가 뒤에서 앞에 있는 resident를 수식하고 있네요. 이런 구조로 나왔습니다. 전체 내용은 이렇게 되네요. 미세먼지에 대한 장기간의 노출은 많은 주민들이 만성호흡기 질환이 생기도록 유발했다. 이렇게 되네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볼 건 chronic, 만성적인이라는 뜻이죠. respiratory, 호흡기의 컨디션은 여기서 조건이나 상태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질환으로 보셔야죠. 그리고 develop이라고 하는 동사는 무조건 develop, 발전시키다, 발전하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develop 뒤에
어떤 특정 질병의 이름이 나오거나 질환이 나오면요. 어떤 질병이 생기다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나 어떤 병이 생겼어 라고 말할 때도 develop을 얼마든지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겠죠. 그럼 이제 문제풀이로 넘어가 볼까요? 자, 이제 탭스 모의 문제를 풀어볼 텐데요. 우선 주어진 문장을 보니까 The overly complex instructions 하고 주어가 나오고 커마가 찍혔어요. 본동사를 찾으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두 번째 커마 다음으로 눈이 점핑해야죠. 그 뒤에 빈칸이 있네요. 빈칸 자리는 명백한 본동사 자리죠. 그런데 선택지에는 뜻이라는 동사가 과거 시제로 4개가 등장했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푸냐? 여러분들 그냥 덮어놓고 해석 먼저 하지 마시고요. 동사 어휘 문제의 경우에는 그 동사가 이끄는 고유의 문장 구조를 파악해서 선택지를 제거하는 게 훨씬 더 편해요. 그럼 그렇게 한번 풀어볼까요? 일단 빈칸 뒤를 보니까 participant, somebody 목적어가 나왔고요. 그 다음 to misunderstand, 이 투부정사는 목적 보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선택지 동사들이 이끄는 오형식 문장 구조를 볼까요? 우선 선택지 A, make는 목적 보어로 원형 동사나 형용사가 나오는 동사죠. 우리가 원형 동사 목적 보어가 나오는 make 오형식은 따로 사역동사 패턴의 범주에 넣기도 하죠. 그러므로 이 문제에서는 절대로 정답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동사의 문장 구조로 접근하지 않고 해석으로만 풀게 되면 A를 답으로 골라서 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생겨요. 한번 해석해 볼까요? 그 지나치게 복잡한 지시사항들은 그 절차를 분명하게 하기는커녕 참가자들이 그 과제를 전적으로 오해하게 빈칸했다. 여기서 빈칸했다를 만들었다. 그러면 너무 그럴듯한 느낌이 나잖아요. 그래서 뜻으로만 풀게 되면 정답을 오히려 틀릴 수가 있게 되니까 조심하셔야 되겠죠. made는 목적 보어로 투부정사를 취하지 않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 없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선택지 left, 과거 시제가 나왔으니까 원형 동사를 기준으로 또 목적 보어를 볼까요? 목적 보어로 형용사가 나오죠. 따라서 left 역시 빈칸의 정답이 될 수 없겠네요. 그런데 causena allow 같은 C, D 동사들은요. 둘 다 목적 보어로 투부정사가 나오는 동사들이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해석으로 정답을 좁혀봐야 되겠죠. 여기서는 caused가 가장 적절하겠죠. 유발했다, 야기했다 이렇게요. allow 동사는 우리가 목적어가 투부정사하는 것을 허락하다로 많이 해석하는 동사죠. 이 allow 동사가 여기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적절치가 않아요. 이 참가자들이 뭔가를 오해하도록 허락했다는 너무 이상하니까요. 그래서 정답이 될 수 없겠죠. allow 오형식 동사에 대해서는 5회 영상에서 더 자세하게 다룰 예정이니까 꼭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2번 문제 풀어볼게요. 2번 역시 The Confidential Report라고 하는 명사가 나왔는데요. confidential이라는 단어 중요하니까 한번 볼게요. 기밀보고서라는 뜻으로 confidential report 해석하시면 되죠. 이 기밀보고서하고 커마가 찍혔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커마 다음에 동사가 나와야 되겠죠. caused가 본동사네요. 그럼 caused 뒤에는 뭐가 나올까요? somebody 목적어가 등장하겠죠. 그리고는 투부정사가 나올 것 같아요. 빈칸 자리는 투부정사 자리일 것 같네요. 그럼 선택지에서는 C와 D는 제거하고 A와 B 두 개가 투부정사인데 차이가 뭐죠? A는 능동태의 투부정사고 B는 수동태의 투부정사죠. 그럼 두 개 중에서 하나를 좁히기 위해서 윌리스 동사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네요. 표를 볼까요? 자, 윌리스 동사는 삼형식으로만 쓰는 동사예요. 다시 말해서 능동태의 윌리스는 반드시 목적어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건 동사의 기능은 있지만 동사는 아닌 우리가 준동사라고 부르는 투부정사나 동명사에도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서 to release 이렇게 나오면 뒤에는 반드시 목적어 명사가 나와야 되죠. 또
releasing 하고 동명사가 나와도 역시 명사 목적어가 나와야 되죠. 죄수가 목적어로 나오면 풀어주다. 새 영화가 목적어로 나오면 개봉하다. 신제품이 목적어로 나오면 출시하다. 정보 목적어 나오면 공개하다. 이런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셔야 되겠고요. 그럼 우리 릴리스 동사가 사명식인 걸 알았으니까 문제풀이에 적용해 볼까요? 빈칸 뒤에 전치사 to가 나왔어요. 그러니 능동태의 to release A는 정답이 될 수가 없겠네요. 왜냐하면 to release 뒤에는 반드시 명사 목적어가 나와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답은 두 번째 선택지 to be released가 되겠고요.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제가 해석을 전혀 안 했죠. 일부러 안 했어요. 여러분들 해석 없이 풀 수 있는 문제는 시험장에서 해석 없이 푸셔야 되죠. 해석을 안 하면 시간 절약이 많이 되고 어려운 문제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가 있게 되니까요. 자, 이제 명사 커스를 공부할 차례인데요. 명사 커스는 원인 이외에 대의라는 해석도 가능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주어진 문장을 한번 해석해 보기에 앞서서 오른쪽에 있는 표를 먼저 보고 시작할까요? 좌절은 영어로 frustration이 아닌 setback이나 devastation을 쓸 것이라고 미리 제가 제시해 드렸는데요. 지금 이 시간부터 정확하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frustration은 솔직히 사전을 찾으면 물론 좌절이라는 뜻이 나오기는 해요. 그런데 우리말의 좌절은 굉장히 묵직하고 심각한 뜻이잖아요. 하지만 영어의 frustration은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냥 일이 내 뜻대로 잘 안 풀려서 답답한 거. 그 정도가 frustration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나 정말 답답했어. 이렇게 말하고 싶으면 I was frustrated. 내지는 상황이 좀 답답했어. 이렇게 말할 때 The situation was frustrating.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명사 frustration도 답답함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반면에 setback은 어떤 과정 중에 뭔가 잘 안 풀리고 이러는 거. 이게 좌절에 제일 가깝고요. 반면에 devastation은 setback보다 좀 더 무거운 표현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무너짐을 말할 때 devastation을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be committed to 라고 하는 수거 표현이 문장에 적용되어 있는데요. 미리 한번 살펴보면 이 to가 전치사의 to이기 때문에 뒤에는 명사나 동명사가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주어는 명사 내지는 동명사인데 헌신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럼 한번 문장을 볼까요? Despite numerous setbacks and limited resources. 전치사 despite로 시작했죠. 커마까지가 전치사 9네요. 수많은 좌절과 제한된 자원에도 불구하고 The volunteers. 이 자원봉사자들은 자신들이 오랫동안 믿었었던 The environmental cause. 환경보호라는 대의에 여전히 헌신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committed 앞에 비동사 대신에 remained가 쓰였죠. remain도 역시 비동사처럼 이형식 동사인데 뜻은 여전히 주격보호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명사 컷의 문제를 풀어보죠. 자, 이제 3번 문제를 마지막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빈칸 앞에 social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나왔죠. 그리고 빈칸 뒤에는 커마가 왔어요. 그러니까 딱 명사 자리인데 선택지에는 뜻이 다른 명사가 4개가 나왔네요. 그럼 어떤 뜻을 빈칸에 넣어야 내용이 자연스러운가 해석을 해봐야 되겠죠. 문장 해석에 앞서서 중요한 표현을 먼저 확인해보고 시작할게요. 첫 번째 줄에 동사 devoted를 볼까요? 앞서 봤던 동사 commit과 동의어 개념이죠. devote A to B, A를 B에 바치다 내지는 할애하다 라는 뜻이 있는 것도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문장 맨 끝에 underprivileged communities가 나오죠. 이건 취약 내지는 소외계층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해석을 해볼게요. 그는 그의 전 생애를 어떤 사회적 빈칸을 옹호하는 데 바쳤다. 특히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데 집중하면서
이렇게 나왔네요. 자, 그러면 빈칸 자리에 뭐가 들어가는 게 가장 적절할까요? cause가 대의라는 뜻인 걸 모르는 학생들은 당연히 cause는 원인인데 사회적 원인 이건 말이 안 되니까 그냥 A는 당연히 답이 아니야 하고 나머지 선택지 중에서 고민하다가 미션이 제일 맞을 것 같다. 사회적 임무. 굉장히 말이 잘 되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선택지를 골라서 많이 틀릴 수 있는 문제거든요. 왜 cause가 맞고 미션은 안 되는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하늘색 표를 보실까요? 자, 이제 cause와 미션의 차이를 보도록 할게요. cause는 믿는 가치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반면에 미션은 해야 할 일이라는 개념이죠. 따라서 어울리는 동사가 좀 달라요. cause는 믿는 가치, 다시 말해서 대의잖아요. 그래서 옹호하다, 지지하다 라는 동사와 아주 잘 어울립니다. 반면에 미션은 해야 할 일이잖아요. carry out, 실행하다, undertake, 착수하다 이런 동사들과 잘 어울리는 명사예요. 따라서 빈칸 앞에 social이 있고 그 앞에는 advocating for 이 동명사가 있기 때문에 cause가 들어가는 게 더 적절하다고 보는 거죠. 여기까지가 오늘 준비된 영상 내용이고요. 오래 집중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기를 바라면서 안녕!